이분들 이미 수백 퍼센트 수익 보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다음 상승 뒤에 반드시 던지는 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만맨입니다. 오늘은 M2랑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M2 vs 사이클. M2랑 비트코인 사이클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끝나고 M2가 맞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이제 끝나고 M2가 맞다. 아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사이클이고 M2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M2는 세력이 억지로 그리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 생각은 어떠냐면요. 비트코인 사이클보다 중요한 거는 사이클이 맞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이클이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비트코인 사이클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사이클 신봉자들은요. 사이클 매매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사이클 매매로 성공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이클 신봉자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2021년 비트코인 사이클을 성공해서 상당한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이클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물량도 많고 확신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를 지나서 2021년도에도 많은 어떤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을 해서 요번에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했지만 2021년도에도 역시 비트코인 사이클이 사이클대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비트코인 사이클을 따를 확률이 매우 높고요. 두 차례에서 한 차례 정도 크게 사이클 매매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이룬 분들이 많습니다. 이 비트코인 사이클 신봉자들은 어떻냐? 평균 매입가가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예요. 20K에서 50K입니다. 평균 매입가가 20K에서 50K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그리고 단연간 보유를 하고 이미 수백 퍼센트의 수익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고점 저점을 다 모두 경험한 베테랑들이고요. 이분들은 사이클을 매우 신봉하고요. 이 사이클 종료 신호가 나오는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사이클 종료 신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해서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의 비트코인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물량이 더 많습니다. 이 시장의 베테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거예요. 이들이 뭐 짜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호가 나오거나 했을 때 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사거나 파는 타이밍이 사이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이클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던질 때 한꺼번에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던질 때 한꺼번에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들이 이건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이고요. 2차, 3차, 4차, 5차예요. 이 노란 선은 반감기 날이고요. 빨간 선은 반감기로부터 6개월 전인데 보통 이분들은 비트코인 사이클에 의해서 반감기 전 6개월 전에 구매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 오셨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격이 한 3만 달러 30K 정도 됩니다. 지금 118K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몇백 퍼센트 먹고 계신 거예요. 이때만 샀어도 30K시니까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보셨습니다. 이미 여기서. 그리고 요거는 전 반감기의 최고점입니다. 전 반감기 날에서 최고점까지의 날이 542일인데 이 542일을 여기다 그냥 아주 러프하게 적용을 해보면 요번 반감기에 적용을 해보면 한 10월 16일 정도가 나와요. 이 날짜 전후해서 이런 정도에 나오지 않겠느냐 아마. 그래서 연말에 나오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사이클 종료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도 연말에 커다란 조정이 있으면 이분들은 던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 지금 던진다 그래서 뭐 큰 후회가 있겠습니까? 이분들 이미 6개월 전에 사셨으면 30K에 사셨다니까요? 이분들 이미 수백 퍼센트 수익 보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다음 상승 뒤에 반드시 던지는 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M2를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요, M2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M2랑 사이클 이론 이 두 개 가지고 제 채팅장에서도 싸우시고 저도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2를 한번 보면요. 자, 요 빨간색 라인이
2024년 1월 10일에 비트코인 ETF가 시행됐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M2랑 비트코인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뭐 일치한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비트코인 ETF가 시행된 이후로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파란색 선이 글로벌 M2 10주 선행입니다. 제가 이 글로벌 M2를 10주 선행으로 보는 거는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11주 선행일 수도 있고 13주 선행일 수도 있고, 일단 10주 선행이라고 제가 기준을 잡고 보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ETF가 실행된 이후로, 그 이후로는 굉장히 비트코인이 사이클보다도 M2대로 비슷하게 가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M2가 더 사이클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사이클보다 M2가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비트코인 사이클론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앞으로 고점 구간이 예상 상승폭은 30% 50% 정도 더 올라가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목표 가격이 한 150K에서 한 180K 정도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매도 실행률을 100%는 오바라 그러면 한 80%에서 한 100% 정도 이렇게 잡을 거라고 봅니다. 한 80%에서 100% 정도를 매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OTC 거래를 안 합니다. 일반 거래소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OTC는 이제 장외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량을 거래소에서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던지면 시장의 충격이 큽니다. 바로바로 충격을 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OTC 거래라는 거는요, 대형 기관 투자자 아니면 장외에서 직접 거래하고 이 가격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요번에 8만 개 매도한 것도 OTC 거래였기 때문에 가격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요번에 거래가 나오게 된다면, 요번에는 거래소로 대부분의 물량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거래소로 물량이 대부분이 들어오면 이 사이클론자들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관 투자자는 아니고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거래소로 매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를 하니까 가격 급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8만 개가 던져진다고 하더라도요, 바로바로 거래소로 던져지는 거는요, 이거 시장 충격이 굉장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충격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이 사이클 신봉자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던질 겁니다. 이분들은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2년 동안은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그널이 있으면 인정사정 없이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소의 물량이 급증할 겁니다. 요번에 갤럭시 디지털 8만 개 던진 거 그런 거는요, 장외 거래였기 때문에 거래소로 물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단기간 내 매물이 과잉 공급이 될 겁니다. 이분들이 던지면. 그러면 아마도 한 100K 진입하고 90K 진입하고 이러셨던 분들 있잖아요. 패닉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에서 30%는 순식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포매도 나오잖아요. 가격 급락하고 연쇄 청산 나오면서 마이너스 30%, 요거는 제가 숫자를 좀 약하게 잡은 겁니다. 사실은 마이너스 30% 이상의 충격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어제 금리 이야기만 해도 시장에서 0.5%를 예상을 했다가 0.25% 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어제 6%에서 7% 빠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아래에서 잡는 분들이 계셨죠. 근데 이때는요, 인정사정 없이 던질 겁니다. 이분들이. 사이클론자들은요, 이때 안 잡습니다. 무조건 던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대로 그냥 시즌 종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M2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진짜 시즌 종료라면 그냥 그대로 장기 하락장에 진입하는 거겠죠. 그냥 비트코인 사이클은 약간 변형이 된 채로 그냥 이어지는 거고요. 사이클 이론이 그냥 재확인되는 겁니다. 그냥 회복에 수년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7년에 돌아오면 되겠죠. 시장에. 그리고 M2 유동성 때문에 다시 재상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단기 충격 후에 한 두세 달 있다가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초에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사조 같이 살아났다가 이후에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 다뤘으니까 이 이후에 대해서는. 그리고 M2의 증가세 지속시는 상승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2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상승이 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면, 만약에 이런 사이클에 의한 하락이 나왔다면 요때는 좀 잡아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이클 이론은 붕괴하는 것이 되겠죠. 아니면은 변형되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 6개월 내에 큰 충격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려보면요, 사이클하고 M2 중 뭐가 맞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뭐가 맞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리 물량 구조가 하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상승에 일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말했던 어떤 광기의 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정리하는 양을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도 만약에 비트코인 사이클론자들에 의한 하락이 일어날 때 M2가 상승세라면 요때는 잡아주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패닉셀 구간의 영매수 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어떤 우리가 투자자로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이클 신봉자들의 행동 패턴하고 M2의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격에 대비하고 기회를 같이 포착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만맨이었고요. 여러분 성투하십시오.